안녕하세요. 음화의 이현도스입니다. 오늘은 서양 음악의 역사,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음악이며 화려함에 정점을 찍은 시대, 낭만시대의 음악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빠르고 간결하게 바로 시작해보죠. 시작. 19세기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인권과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보편성을 추구하며 모두의 공감을 지향했던 음악 역시 개인의 이상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민족주의, 인상주의, 낭만주의 등 음악의 분류가 대거 나뉘어진 시기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덩치가 컸던 주류 음악이 바로 낭만주의였습니다. 낭만주의 이전에 있던 고전주의는 음악은 일종의 언어로 완벽한 형식을 통해 하나하나의 의미를 청중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낭만시대에 이르러서는 음악은 서로 간의 규칙만 있을 뿐 딱히 정해진 의미가 없으며 음악가가 표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음악이 표현하는 의미도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음악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앞에서 말했듯 고전시대에는 음악이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악 자체만으로 전하려는 바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절대음악이라고 합니다. 절대음악은 고전시대에 많이 나타났는데, 고전시대 음악들의 제목이 피아노 소나타 No. 1 in F 마이너 오프스 2-1 이런 식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제목도 그저 형식적인 것일 뿐 정말로 음악만으로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이죠. 낭만시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바뀌게 됩니다. 낭만시대 작곡가들은 표현하려는 음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 제목 설명을 확실히 했고, 사람들은 더욱 흥미롭게 곡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었죠. 이를 소재음악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고전시대에 완성되었던 화성학이 급격히 확장, 세분화되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분화가 너무 심해진 나머지 조성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근현대 음악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또한 고전시대 뚜렷하고 명확했던 선율이 복잡하고 화려하게 연주되는 흐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고유함이 중요시된 낭만음악에서 작곡가 개개인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곡이 화려해지면서 음악가들 역시 기교가 많고 뛰어나 거장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시대에는 이들을 비르투오조라고 부르며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피아노가 개량 보급되면서 피아노 음악 역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아노의 발달로 인해 쇼팽, 리스트 등 네로라 하는 피아노의 거장들이 등장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독일에서는 리트라고 부르는 피아노를 중시한 예술가곡까지 나타나게 되었죠. 그 전까지 피아노는 단순히 반주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독일의 리트 예술가곡에서는 성악곡임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역시 음악의 한 축을 담당하여 사실상 피아노와 성악의 듀엣 같은 느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피아노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낭만주의 시대 피아노로 유명했던 음악가들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쇼팽입니다. 쇼팽은 웅장하고 스케일이 큰 리스트와는 달리 섬세하고 서정적인 음악을 많이 작곡했는데, 처음에는 개성을 살리기 위해 넣은 거선한 화성들 때문에 아마추어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슈만, 리스트 등 많은 동료 음악가들이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낭만시대 음악의 아주 중추적인 인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와 대비되는 인물 리스트는 어떨까요? 리스트는 서정적이고 섬세한 쇼팽과는 달리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기교가 많은 화려함을 추구하였으며, 스케일이 크고 웅장한 음악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피아노 전공자에게 리스트는 최악의 연주 난이도로 악몽과도 같은 존재이자 최고의 음악성을 보여주는 꿈같은 존재이기도 한 그야말로 달콤불닭 반반치킨 같은 작곡가입니다. 독일의 예술가곡 리트를 발전시킨 인물로는 슈베르트가 있는데,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998곡의 작품을 남기는 등 작곡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열정에 반해 삶은 매우 궁핍하고 불행했는데, 모두에게 천재로 인정받던 인재가 불행한 삶을 살며 단명하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슈베르트는 당시 성악곡에서 반주 수준에 머무르던 피아노를 듀엣으로의 위치에 올려놓으며 가곡에서의 피아노라는 악기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넘어가죠. 19세기는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의 조짐이 엿보이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는데, 이로 인해 음악사에서는 역사주의, 민족주의적 음악들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으며, 시궁창 현실에 직면함에 따라 점점 현실에 대해 절망을 느끼고 공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희망하고 노래하는 음악들이 낭만주의 음악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바그너의 오페라였죠. 바그너는 낭만시대 오페라의 대표 작곡가로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문학, 연극,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으며, 특히 그의 오페라는 스케일이 크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 독일의 음악극의 시초로 여겨지기도 하였죠. 바그너와 비견될 만한 오페라의 양대 거장으로는 베르디가 있었는데, 거대 편성의 오케스트라로 음악이 웅장하고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했던 바그너와는 달리 전통적인 음악성을 살리고 이탈리아 오페라의 양식을 완성시켰다고 여겨진 베르디는 당시 유행하던 판타지적 세계가 아닌 현실에 기반한 스토리의 오페라를 주로 작곡하였으며, 이로 인해 크게 비판받았을 정도로 당시에는 오페라가 판타지스러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서도 베르디의 작품들은 흥행력을 지니고 있었고, 결국 바그너와 함께 낭만시대 오페라의 양대 산맥으로 인정받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낭만주의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음악들을 살짝 맛만 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주의는 역사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는 당시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사상으로, 이전 시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던 음악들을 다시 연구하며 수많은 명곡들을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와 비슷하게 민족주의는 문화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 아래 기존 음악과 어우러지면서도 자기 민족만의 민속적 색깔을 살린 색다른 음악들을 출현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상이나 판타지적인 세계를 노래하던 낭만주의에 반발하여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추악함, 잔인성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사실주의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표면적인 이야기와 주제를 두고 음악을 쓰는 것이 아닌 암시와 분위기만 묘사하며 순간의 느낌을 표현하려는 인상주의도 나타났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엔 낭만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음악들이 함께 존재했었다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 제목과 주제가 확실한 표제 음악이 발전하였음. 작곡가들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기존 화성에 어긋나는 음악을 쓰기 시작하면서 화성이 급속도로 분화, 발전되었고 이로 인해 후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조성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임. 음악가들이 자신만의 음악적 특징을 살려 복잡하고 화려한 선율 위주의 음악을 쓰기 시작. 피아노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피아노의 거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악과 피아노의 듀엣이라 할 수 있는 예술가곡 리트가 나타나게 됨. 현실의 염증을 느낀 음악가들이 희망과 환상의 세계를 노래한 바그너의 오페라가 대표적. 19세기는 낭만주의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들이 공존하며 분화, 발달되던 시기였음. 선생님의 평. 외울 거 너무 많다. 끝.